치료가 될까요? 안 될까요? 답은 안 됩니다. 답은 안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면 치유를 이야기했거든. 약물은 그 정상을 안정 상태로 만들어주기는 합니다. 그 정세를 가라앉혀 줍니다. 상태를 호전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을 먹으면 내가 나아가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지. 실제로 약물 자체가 트라우마를 없애진 않죠. 우리가 앞에서 뭐라고 배웠나요? 트라우마에 대한 팩트는 지워지지 않는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약물이 우리의 감정을 과연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약물의 도움을 받아서 그 정세를 가라앉히고 더 이상 악화되지 않게 만드는 것일 뿐이지 약물 자체가 우리의 트라우마를 완치시켜 줄 수는 없다. 이건 이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약물에 대한 이야기할 때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약물 자체가 나쁘다라는 게 아닙니다. 약물의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의사의 어떤 처방에 의해서 약물을 복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약물을 복용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약물을 복용한다면 이건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죠. 왜냐하면 근본적으로는 일단 트라우마는 약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약물은 지양하는 것이 맞다. 자, 트라우마를 겪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혼란을 많이 겪게 됩니다.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파생되는 그런 심리적인 증세들이 많이 나타나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 트라우마를 못 찾고 우울증 약을 복용했다가 또 불안장애 약을 복용했다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태를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약을 복용했을 때 대부분 그 약이 부분적으로는 정세를 가라앉혀주거나 상태를 호전시켜주니까 사람들은 이제 내가 약 먹고 많이 좋아졌네라고 믿는 것일 뿐이지 실제로 정세가 완벽하게 치유된 것은 아니다. 다만 그 정상이 약화되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그럼 이제 약이 이렇게 정세를 약화시키거나 상태를 호전시킨다면 정상을 가라앉힌다면 약이 도움되지 않느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약은 계속 복용하면 뭐가 만들어질까요? 뭐가 생길까요? 약에 대한 내성도 생기지만 약에 의존성이 생깁니다. 약에 의존성이 생긴다면 결국 자기 자신이 스스로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 수업이 뭔가요?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한 거잖아요. 트라우마 극복이잖아요. 그러니까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약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약에만 의존해서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약은 신체의 화학적인 시스템을 차단시켜버립니다. 우리 몸은 원래 정상적으로 화학물질을 분비하고 모든 게 정상적으로 작동되는데 특정한 어떤 약이 들어가서 약이 그 작용을 해버리면 신체의 정상적인 그런 화학적 작용들이 정지되어버립니다. 차단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의 이 사람이 겪고 있는 그 정상은 이 약물 투입해서 가라앉혔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약물은 그 부분에만 작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전체의 기능들을 다 정지시키거나 아니면 약화시켜버리기 때문에 정상적인 활동이 안 되는 것입니다. 친구들과 우정을 쌓는 거라든지 내가 어떤 공부에 몰입하는 거라든지 정상적인 어떤 상상력을 발휘하는 거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의 정상적인 뇌 기능을 떨어뜨려 버리죠. 그래서 이 약물이 갖고 있는 위험성이 바로 그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약을 복용하게 되면 우선에는 심리적인 부분에 힘든 사람들이 약을 복용하면 좀 차분해지는 느낌, 좀 안정된 느낌 이런 걸 많이 갖습니다. 특히 그전에는 조절 안 되던 부분들이 통제되고 하니까 나는 약을 계속 먹어야 돼. 약 먹고 나서는 나아지고 있어. 그렇게 나아지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고 그건 일시적인 효과일 뿐이다. 약을 끊으면 그건 더 악화되는 그런 증세들이 나타나죠.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약이 무조건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필요한 사람에게는 복용해야 돼요. 하지만 이러한 약물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정상적인 기능을 약화시키거나 마비시킨다. 정상적인 기능을 약화시키거나 마비시킨다.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침묵에서의 탈출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보면 이겁니다. 말이라는 거죠. 말. 내가 어떤 고통을 겪었을 때 어떤 그 감각에 대해서 내가 억압하고 그냥 만나지 않고 무시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건 내 안에 저장됩니다. 그러면 그게 비밀로 억압이 됐다는 것은 나는 내 자신의 그걸 못 만났기 때문에 그게 내 안에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그럼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게 그냥 사라진 게 아니고 저번에 제가 비유했죠. 물 아래에 바람이든 풍선을 놔놓으면 어떻게 된댔습니까? 올라오려고 계속 작동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눌려놔도 이건 계속 치고 올라오는데 그쪽으로 못 올라오면 다른 방향으로도 치고 올라와서 그걸 어떤 식으로든 자기 존재를 드러내려고 하죠. 그러면 내가 어떤 고통을 당했을 때 겪었던 그 감각을 내가 접촉하지 못하고 그걸 눌려놨고 내가 그걸 무시하고 피해버렸다면 그건 내 안에 나를 계속 쫓아와서 내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나를 포로로 잡아버렸다. 그게 내 안에 억압되어 있는 거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억압되어 있다는 것은 내가 거기에 제압당하거나 포로로 되어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억압된 비밀이 내 안에 있으면 이제부터는 이제 어떤 상태가 되느냐, 그 억압된 것이 안에서 전쟁을 합니다. 누구하고 전쟁을 할까요? 외부와 우리는 전쟁을 해야 되는데 누구하고 전쟁을 할까요? 이게 자기 자신을 공격하니까 내 안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상태가 됩니다. 아, 이렇게 내가 억압시킨 것이 이렇게 문제가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뭘 해라? 이걸 드러내라, 말을 해라 이 말입니다. 말. 그래서 상담사를 찾거나 가족들에게 의논을 하거나 친구와 그런 상담을 통해서 그걸 드러낼 때 이미 해소되죠. 제가 여기서 이제 상담이나 멘탈 훈련을 많이 해보지만 저한테 와서 일단 자기의 어떤 정세, 자기의 어떤 그런 상태를 말로 표현하는 순간 그 사람은 이미 절반 정도 치유 효과를 가집니다. 왜일까요? 그걸 표현할 때 누구를 만날까요? 자기를 만납니다. 자기의 그 감각을 만나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을 만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피했거든. 안 만났거든. 근데 비밀로 쌓아뒀거든. 근데 그걸 끄집어내서 표현할 때 이미 그 안에 게 절반은 해소되어 버리기 때문에 편안한 상태가 된다. 남에게 말을 하지 못하면 스스로에게도 말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남에게 말하지 못하면 스스로에게도 말하지 못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 어떤 그런 아픔과 고통, 어떤 이런 어려운 부분들을 남에게 말을 한다는 것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내 자신을 만나고 내 자신에게도 그런 말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이미 그것이 더 이상 비밀이 아니고 이제 해소되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그걸 표출하는 순간 그건 내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내 어떤 좋지 않는 거와 내가 갖고 있는 병은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면 그게 반으로 줄어든다. 내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고통은 나누면 반으로 줄어든다라는 이야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 어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서 다른 사람들과 공유를 하는 순간 이미 나는 내 자신을 만났거든. 그럼 내 자기의식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나포가 형성되고 점차 내 안에 있던 그런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헬렌 켈러. 헬렌 켈러는 사회복지사죠. 이 사람은 태어나서 얼마 안 지나서 시력과 청력을 잃습니다. 시력과 청력을 잃어서 자신만의 좁혀져 있는 경계,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서 세상을 만나지 못했죠.
이 사람이 훌륭하게 나중에 사회복지사로 활동하고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삽니다. 이 헬렌 켈러가 했던 말이 있죠. 나는 언어 속에서 태어났다. 나는 언어 속에서 태어났다. 언어를 알기 전에는 자기 중심적 사고에 갇혀 있었고 세상을 온전히 만날 수 없었지만 헬렌 켈러가 언어를 아는 순간 새로운 세상을 만난 거죠. 앤 설리번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헬렌 켈러의 선생님입니다. 이 선생님을 만나고 나서 헬렌 켈러는 언어를, 말을 배우고 그리고 세상을 더 넓은 세상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헬렌 켈러가 그 선생님에 대해서 한 말이 뭐냐면 선생님이 찾아오기 전에 나는 내가 누구인지 몰랐다. 선생님이 찾아오기 전에 나는 내가 누구인지 몰랐다. 나는 존재하지 않는 세상 속에 살았다. 나는 존재하지 않는 세상 속에 살았다. 이 선생님을 만난 이후에 그 언어 속에서 헬렌 켈러는 다시 태어났다는 겁니다. 트라우마는 우리의 뭐를 못하게 한다 했습니까? 말을 읽게 만든다고 했어요. 트라우마는 우리의 말을 읽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존재하지 않는 말을 찾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존재하지 않는 말을 찾게 된다.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사람은 뭐를 읽게 만든다? 어떤 말을 잃어버렸을까요? 자존감을 찾을 수 있는 말, 자신감을 채워줄 수 있는 말,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말, 자부심을 갖게 해주는 그러한 말들을 잃어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러한 말이 존재할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긍정적인 말이, 성취와 관련된 말이, 활력과 관련된 말이 존재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긍정적이고 밝고 활력적인 사람에게는 부정적인 언어가 존재하지 않듯이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긍정적인 말과 활력적인 말, 성취와 관련된 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에게 바로 그러한 말을 찾아주게 된다면 자신의 상처와 감정을 표출할 수 있고 그것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다. 그 속에서 자신이 그 갇힌 세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우리가 요걸 보면 정확하게 알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존재하지 않는 말들. 우리는 트라우마가 아닌 일반 어떤 인간관계에서도 이건 중요해요. 우리가 교육을 받는 건 뭘 받는 걸까요? 이 말을 통해서 내 안에 그 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말, 이 말을 내가 존재하지 않았던 말을 내가 찾았다는 것은 뭐가 바뀌었나요? 이게 바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존재하지 않았던 말을 찾게 되면 우리가 상처와 감정을 나눌 수 있고 그걸 표출할 수 있고 그렇다면 나는 거기에서 좀 더 이제 부정적인 상태에서 긍정적인 상태로 옮겨갈 수 있는 상태가 된다. 결국 말을 바꾼다는 것은 우리의 전용 신경회로를 바꾸는 것이고 전용 신경회로가 바뀐다는 것은 말로 인해서 전용 신경회로가 바뀐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느낌과 행동까지도 함께 바꿀 수 있다. 바뀌게 된다. 그래서 트라우마에서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